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남편 사업이 대박 났어요. 아님 그 사람 만난 뒤로 꼬여있던 일들이 다 풀리고 돈이 막 차곡차곡 쌓여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흔히들 듣게 되는 흥미로운 사연들이죠. 보통은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운이 좋았겠거니 우연의 일치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기잖아요. 근데 이거 곰곰이 파고들다 보면 과연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아주 강력한 의문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연이라고 뭉뚱그려 치부하기엔 역학적으로 꽤나 명확한 패턴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탐구해볼 주제가 바로 사주 명리학하고 전통 궁합론 관점에서 풀어낸 결혼 후 돈이 들어오는 부부궁합의 특징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야 돼요. 단순히 궁합 공식 몇 개 딱 달달 외우고 조건에 맞는 사람 만나면 누구나 숨만 쉬어도 막 재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스킵 불가능한 구간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딱 3초만 집중해 주세요. 운명이 바뀌는 궁합의 진짜 비밀과 그 기저에 깔린 역학을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그저 흔한 동네 점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타무라 시게로 작가의 그림책을 한번 쫙 펼쳐보시죠. 그 특유의 몽환적인 일러스트를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아주 짙고 고요한 코발트 블루빛 밤하늘이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색채는 딱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여백이 주는 압도적인 신비로움 있잖아요. 짙은 푸른색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고요한 우주라니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바로 그 고요하고 웅장한 우주 공간 위로 눈부신 황금빛을 띠는 거대한 별자리 두 개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치 헐리우드 에픽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서로의 톱니를 정교하게 딱 맞물리면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와, 진짜 잔엄하네요. 두 개의 거대한 우주가 만나는 느낌이에요. 명리학에서 궁합을 본다는 건 단순한 성격 테스트 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두 우주가 만나서 어떻게 서로의 빛을 증폭시키고 또 때로는 어떻게 궤도를 수정해주는지 관찰하는 장엄한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거대한 원리를 아주 현실적이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그 황금빛 톱니바퀴가 대체 어떻게 맞물려야 이 팍팍한 현실에서 돈이라는 결과물이 뚝딱 떨어지는지 첫 번째 특징부터 보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기운의 상생입니다. 제가 소스 자료에서 봤던 일간의 상생이랑 용신의 보완 그거 맞죠? 쉽게 말해서 내 기운이 상대를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목생화라고 부르는 개념이 대표적인데요.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 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이 훨씬 더 활활 타오르겠죠. 나무가 기꺼이 땔감이 되어주니까요. 그렇죠. 불은 타오르기 위해 땔감이 필요한데 나무가 그 에너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생관계일 때 두 사람의 결합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억지로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에너지를 끌어올린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궁합의 핵심 중의 핵심인 용신보완이 등장합니다. 용신이요? 이게 부부궁합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캔버스의 어떤 색은 너무 짙게 칠해져서 그림을 망치고 있고 어떤 색은 아예 텅 비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나에게 부족한 필수 기운을 상대방이 꽉 채워주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사업을 5년째 하는데 계속 실패만 하는 분이 있어요. 사주를 보니까 냉철한 결단력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이 완전히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배우자가 맑고 단단한 금의 기운을 풍부하게 가졌다면 어떨까요? 내가 우유부단하게 막 비틀거릴 때마다 배우자가 든든하게 균형추 역할을 해주겠네요. 약간 판타지 영화로 치면 웅장한 레이드 파티 맺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오,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한 명은 방어력이 0인 마법사인데 다른 한 명은 공격력은 없어도 절대 안 뚫리는 방패를 든 기사인 거죠. 각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히 커버하니까 파티 전체 생존율이랑 전투력이 훅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용신이 서로 맞물리면 일단 갈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부부싸움 한번 세게 하면 진 다 빠지고 며칠 동안 일 손에 안 잡히잖아요. 아유, 그럼요. 감정 소모가 장난 아니죠. 근데 기운이 조화로우면 그런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싹 사라집니다. 그럼 그 막대한 에너지를 온전히 일이나 사업에 쏟을 수 있겠죠. 돈이 마법처럼 벌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절약돼서 경제 활동으로 쏠리는 아주 현실적인 인과관계인 겁니다. 되게 과학적인 에너지 보전 법칙 같네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살짝 반골개질의 고개를 드는데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이 상생이나 합 이야기만 듣다 보면 무조건 안 싸우고 평화로워야만 돈이 멀린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크게 자수성가한 부자 부부들 보면 오히려 치열하게 토론하고 부딪히면서 불꽃 튀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명리옹호로 충이라고 하던데 무조건 평화로운 게 정답인가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전통 명리에 대해 대중분들이 흔히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보통 합은 평화로우니까 좋은 거고 충은 막 깨지고 부딪히는 거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운세 깎여 나가는 거 아닌가 하고요. 네, 그런 이분법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우주의 원리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호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아주 답답한 고인물이네요. 네, 이 호수에는 평화로운 합보다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내리는 강력한 충이 필요합니다. 정체되고 답답한 사주에는 차라리 강한 충이 쾅 들어와서 단단한 껍질을 깨부숴야 비로소 활동성이 폭발하고 재물운이 트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맨날 달라서 부딪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요. 그 충돌이 서로의 껍질을 깨고 더 큰 재물을 만들어내는 스파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합과 충을 단순하게 좋고 나쁨으로 선악을 가르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생도 똑같아요. 내 사주에 이미 물이 너무 넘쳐서 홍수나기 직전인데 배우자가 상생이랍시고 계속 물의 기운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상생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돕는다고 맹목적인 상생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 확 와닿네요. 자, 그럼 톱니바퀴가 어떻게 부딪히고 합쳐지며 에너지를 만드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현찰로 바꾸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네, 재물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시간이죠. 제가 이 부분을 파고들다 보니까 식상생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대 자본주의에서 진짜 강력한 돈 버는 능력을 뜻한다면서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조 중 하나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들어봐 주세요. 식상이라는 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기획력 혹은 표현력이고 재성은 말 그대로 수익, 결과물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 무형의 아이디어가 현실의 돈으로 딱 연결되는 그런 돈 버는 기계 같은 흐름을 말하는 건가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머리에 아무리 기발한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그걸 수익 모델로 바꿔내지 못하면 그냥 몽상가에 불과하잖아요. 반대로 돈 냄새는 잘 맞는데 컨텐츠가 비어있으면 금방 한계가 오고요. 그렇죠. 근데 부부 중 한 명이 이 식상생재 흐름이 쌩쌩하게 잘 돌아가거나 아니면 한 명은 아이디어가 넘치고 다른 한 명은 그걸 돈으로 바꾸는 감각이 탁월해서 둘이 결합해 식상생재를 이룬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뭐 스타트업에서 천재 개발자랑 실리콘밸리 최고 재무 책임자가 공동 창업을 한 거나 다름없네요. 가정 전체의 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어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식상생재 말고도 제 눈길을 끈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정제와 정관의 조화인데요. 식상생재가 좀 톡톡 튀는 벤처기업 같다면 정제랑 정관은 매달 배당금 꼬박꼬박 주는 아주 묵직한 우량주 느낌이랄까요? 네, 정제는 내가 땀 흘려 얻은 아주 정직하고 안정적인 재물을 뜻하고요. 정관은 삶의 질서나 규칙,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버는 것만큼 지키는 규율도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수입원이 있어도 통제력이나 규율이 없으면 그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두 기운이 균형 있게 자리 잡으면 벼락부자를 꿈꾸기보다 지출을 통제하면서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이상적인 부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버는 능력과 지키는 규율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군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자료를 막 교차 검증해서 보다 보니까 되게 무시무시한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 재성을 배우자의 기운이 극하면 가난해진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아, 그 극한다는 표현 때문에 상담 오셔서 덜컥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참 많죠. 아니, 기운센 배우자 만나면 제 통장 잔고가 실시간으로 확 녹아내린다는 뜻인가요? 이거 너무 섬뜩한데요. 자, 여러분,
방금 나온 그 질문에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명리학을 표면적으로 혹은 교과서적으로 얕게 이해했을 때 생기는 아주 뼈아픈 오해 중 하나거든요. 아, 오해인가요? 극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짓누르고 깎아먹는 느낌이라서요. 우주의 역학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재성을 극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걸 좀 피부에 와닿게 스포츠카로 비유를 해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 사주에 재성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강해요. 5000cc짜리 괴물 엔진을 달고 질주하는 스포츠카인 겁니다.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뿐이고 무리한 투자를 막 주체할 수 없이 버려요. 근데 이 차에 브레이크가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되죠? 우도 같은 대형 사고가 날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사주의 재성이 지나치게 강한 분들한테는 그 폭주하는 속도를 제어해줄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수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바로 이때 배우자의 기운이 다가와서 내 펄떡이는 재성을 꽉 눌러서 극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질주하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 배우자는 내가 무슨 투자만 하려고 하면 맨날 반대하고 브레이크 걸어서 짜증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낼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멱살 잡고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재성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나에게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나를 억눌러주는 극하는 힘 덕분에 오히려 나의 재산이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명리학이 균형을 찾아가는 학문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자, 이제 운명의 타이밍,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착각하기 쉬운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갑자기 엄청난 행운의 파도가 밀려와서 벼락부자가 된 케이스요. 사주글자가 모여서 삼합이라는 거대한 기운을 만들면 돈이 들어온다거나 또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물렸던 이야기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제가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배우자를 딱 만나서 그 배우자가 마치 영화 속 구원자처럼 우주 저 멀리 있던 제 대운을 지구로 멱살 잡고 확 끌어당겨 온 건가요? 제가 온전히 배우자 덕분에 팔자가 핀 걸까요? 여러분,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고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간색 궁서체, 볼드체, 글자 크기 72포인트짜리 이슈입니다. 오, 진짜 심각하게 중요한 대목이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훌륭한 배우자가 나의 다친 운명을 구원했다는 서사, 많은 분들이 낭만적으로 꿈꾸고 믿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명리학이 바라보는 인과관계의 진실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 방향이라고요? 낭만적인 구원자가 짠 나타난 게 아니면 진실은 뭔가요? 원인과 결과의 화살표를 반대로 돌리셔야 해요. 배우자가 마법처럼 내 대운을 끌어당긴 게 아닙니다. 진실은 나 개인의 우운 흐름, 즉 대운이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맑아지는 아주 훌륭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마침 그 황금 같은 타이밍에 좋은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그래서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배우자가 행운의 열쇠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내 운명 자체가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봄날을 맞아 예쁜 꽃을 피울 타이밍이었는데 그 꽃향기를 맡고 날아온 가장 귀한 나비가 지금의 배우자였다는 거네요. 아주 시적이고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운이 탁할 때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곁에 와도 걷어차거나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거네요. 그럼 삼합은 어떤가요? 방금 언급하신 삼합에 대해서도 환상을 하나 깨야 합니다. 지지 세 개가 똘똘 뭉쳐 거대한 에너지를 만드는 삼합 자체가 곧 돈벼락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뭉친 거대한 기운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용신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는 귀신인지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거대한 불기둥이 만들어졌는데 나한테 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부자가 되기는커녕 다 태워버리는 대형 화재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에너지가 커진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혼하면서 성씨를 바꾸거나 신혼집을 기가 막힌 방위로 이사했더니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속설도 있잖아요. 이건 운명이나 사주 자체가 바뀐 건가요? 그건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정해지는 사주 원국, 운명의 바코드는 이름이나 거주지가 바뀐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예 변하지 않나요? 네, 만약 이사를 가거나 해서 긍정적인 부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건 사주 명리학이 아니라 철저히 풍수와 환경의 영역으로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동선이 정체된 에너지를 순환시킨 거지 여러분의 타고난 명식 자체가 싹 바뀐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명리라는 불변의 바코드랑 풍수라는 환경적 요인을 혼동하면 안 된다. 아주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맹신했던 궁합의 특징들을 쭉 펼쳐놓고 숨겨진 진짜 원리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방대한 우주의 원리를 관통하는 결론을 딱 하나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여러 특징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좋은 부부 궁합이란 결혼 도장만 찍으면 가만히 소파에 누워만 있어도 통장에 돈이 무한정 복사되는 그런 자동 ATM 기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 ATM 기계가 아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일침이네요. 네, 재물운을 판단하려면 단편적인 상생 하나, 삼합 하나만 딱 떼어서 볼 게 아닙니다. 사주 전체의 밸런스, 재성의 감당 여부, 식상생자로 이어지는 행동력, 대운의 흐름, 심지어 합과 충의 시너지까지 이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교차 검증해야 하죠. 전체적인 큰 숲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결국 명리학이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자 한 최고의 궁합은 서로의 장점을 더 빛나게 해주고 치명적인 약점이나 폭주하는 기운은 조용히 감싸 안아 보완해 줌으로써 각자의 잠재력을 이 팍팍한 현실에서 100%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돕는 훌륭하고 성숙한 파트너십, 바로 그 자체입니다. 각자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돕는 파트너십,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상상했던 타무라 시게루의 코발트 블루 밤하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곳에서 아주 조용히 맞물려 돌아가던 황금빛 운명의 수레바퀴. 오늘 깊이 탐구해본 결과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은 맹목적인 마법이나 헛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주 정교한 역학이었죠. 내 기운과 상대 기운이 만나 어떻게 서로의 결핍을 꽉 채우고 때로는 어떻게 서로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며 아슬아슬하고 아름답게 균형을 잡아가는지에 대한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화두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사조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쾅 정해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바코드라면 과연 결혼 후 내 삶에 큰 돈이 들어오고 안정이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죠. 어느 날 내 정해진 운명에 요정의 마법가루가 갑자기 뿌려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 모두가 의심하고 심지어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할 때 나를 온전히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서 내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잠재력과 심리적 안정감이 비로소 거대하게 폭발해버린 결과일까요? 정해져 있는 운명의 힘과 두 사람이 꽉 맞잡은 손으로 만들어가는 현실의 노력. 과연 어느 쪽이 우리 삶의 진짜 재물운의 강력한 스위치를 켠 것일지 오늘 밤 조용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거대한 기운을 읽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결국 그 무용의 기운을 현실의 아름다운 융단으로 직조해내는 것은 여러분 두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 늘 긍정적인 상생과 조화가 가득하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속에 반짝이는 별자리가 늘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길을 비춰주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